나는 그날 바닷바람이 추모공원의 묘석들을 스치는 소리를 멈춰서서 들었습니다. 소금 냄새와 국화향이 섞인 공기 속에서요. 한 아이가 내 앞에 묘석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긴 우리 아빠가 누워있는 곳이에요. 나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가 누구인지 알 것 같아서요. 내 이름은 이도환입니다. 올해 68살이고요. 평생 물류회사를 키워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이가 되어서야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깨달았어요. 그 아이의 이름은 윤하진이었습니다. 10살 남자아이였고요. 어머니 손을 꼭 잡고 추모공원을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아이의 어머니는 윤서진 씨였습니다. 41살, 동네 재활치료사로 일하고 있었죠. 그날 이후로 나는 밤마다 그 아이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 도준이의 마지막 모습도요. 내 아들은 35살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장례식에서 만났던 사람들 중에 윤서진 씨도 있었어요. 하지만 나는 그녀가 누구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너무 바빴거든요. 회사 일 때문이었어요. 그날도 휴대폰이 계속 울렸고 나는 통화를 받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바보 같았어요. 내 아들의 마지막 인사도 제대로 못했으니까요. 아들이 죽은 뒤로는 집이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아내는 10년 전에 먼저 갔고요. 아들마저 떠나니 집에는 내 발자국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회사에만 매달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일이 있어야 시간이 빨리 갔거든요. 하지만 추모공원에서 그 아이를 본 뒤로는 달랐어요. 자꾸 궁금해졌습니다. 윤서진 씨는 내 아들과 어떤 사이였을까요? 그리고 하진이는 정말로 내 손자일까요? 며칠 뒤 나는 동네 재활원으로 가봤습니다. 그곳에서 윤서진 씨가 일한다고 들었거든요. 재활원은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 있었어요. 낮은 건물이었지만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니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운동하는 소리도 났고요. 어떻게 오셨어요? 윤서진 씨가 나를 보고 인사했습니다. 예의 바른 목소리였지만 조금 경계하는 듯했어요. 혹시 후원 관련해서 상담받을 수 있을까요? 나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그냥 그녀와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물론입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그녀는 나를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었고요. 저희 재활원은 주로 어떤 아이들이 오나요? 내가 물었습니다. 다양해요. 뇌성마비나 발달장애 아이들도 있고, 사고 후유증으로 재활이 필요한 아이들도 있어요. 윤서진 씨가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 느껴졌어요. 그런 일이 쉽지 않을 텐데요. 맞아요. 하지만 아이들이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면 보람이 있어요. 그때 복도에서 뛰어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하진이가 나타났어요. 엄마, 나 학교 끝났어.
아이는 나를 보고 잠시 멈춰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의 바르게 인사했어요. 하진아, 인사 잘했네. 이분은 우리 재활원에 관심을 가져주신 분이야. 윤서진 씨가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하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엄마 옆에 앉았어요. 나는 그 아이를 보면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눈썹 모양이 내 아들과 똑같았거든요. 웃는 모습도 도준이를 닮았고요. 하진이는 몇 학년이에요? 내가 물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맑은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눈빛이 또래보다 조금 어른스러웠습니다. 공부는 재미있어요. 네. 특히 수학이 좋아요. 하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아들도 수학을 좋아했어요. 어릴 때 구구단을 외우며 자랑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재활원을 나오면서 나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하진이가 정말 내 손자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윤서진 씨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을까요? 집으로 돌아와서 나는 아들의 물건들을 뒤져봤습니다. 옷장 깊숙이 있던 상자에서 몇 장의 사진을 찾았어요. 도준이와 윤서진 씨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두 사람이 웃고 있었어요.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도 있었고요. 그중 한 장에는 윤서진 씨가 배가 부른 모습이었습니다. 임신했을 때 찍은 사진 같았어요. 나는 그 사진을 보며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나는 전혀 몰랐던 거예요. 도준이는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나는 왜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항상 바빴거든요. 회사 확장, 신규 사업, 직원 관리.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어요. 아들이 뭔가 말하려 하면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그 나중은 끝내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나는 아들의 대학 동기였던 박문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지금 법무법인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형, 갑자기 웬일이세요? 문수가 반가워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 앉았어요. 문수야, 너 혹시 도준이가 살아있을 때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다고 느낀 적 있니?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문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사실은 있었어요. 뭔데? 도준이가 결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형께서 반대하실 것 같다고 걱정했어요. 나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왜 반대한다고 생각했을까? 그 여자분이 미혼모였거든요. 아이가 있었어요. 문수의 말에 나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도준이가 말 못했구나. 아, 네. 형께서 항상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 했어요. 문수의 말이 내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는 정말 그런 사람이었나요? 체면 때문에 아들의 행복을 막을 사람이었나요? 그 여자분 이름이 윤서진 씨예요. 내가 물었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아세요? 며칠 전에 만났어. 나는 주무공원에서 있었던 일을 문수에게 말했습니다. 문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그 아이가 정말로 내 손자일 가능성이 높아.
사진도 받고. 형,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수가 물었습니다. 나는 답을 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회사로 한 여자가 찾아왔어요. 접수 데스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최미라 씨라는 분이 뵙자고 하는데요. 최미라. 내 아들 도준이의 법적 아내였던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대학 때 결혼했지만 몇 년 후 이혼했습니다. 나는 사무실에서 그녀를 만났어요.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예전보다 날카로워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 그녀가 인사했습니다. 이혼한 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미라 씨, 오랜만이네. 어떻게 왔어? 아버지께 말씀드릴 일이 있어서요. 최미라는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뭔데? 도준이 관련해서요. 최근에 이상한 소문을 들었거든요. 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소문? 도준이가 죽기 전에 다른 여자와 아이가 있었다는 소문이요. 최미라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그래서 사실인가요? 그녀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미라 씨, 그런 것보다 너는 지금 잘 지내고 있어? 내가 화제를 돌리려 했습니다. 아버지, 제 질문에 답해 주세요. 최미라가 강하게 말했습니다. 왜 그런 걸 알고 싶어 하는 거야? 제게도 권리가 있잖아요. 도준이의 법적 배우자였으니까요. 그녀의 말에 나는 불편했습니다. 도준이는 이미 세상을 떠났는데 무슨 권리를 말하는 건가요? 법적으로는 이혼했잖아. 하지만 재산 문제는 다르죠. 최미라의 본심이 드러났습니다. 돈 이야기였어요. 미라 씨, 도준이가 남긴 건 많지 않아. 그것도 벌써 정리 끝났고. 그게 아니에요. 만약 도준이에게 다른 아이가 있다면 상속 관련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최미라가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그때 깨달았어요. 그녀가 돈 때문에 온 거라는 걸요. 최미라는 최근 사업에 실패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준이와 관련된 재산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미라 씨, 나는 그런 이야기 들은 적 없어. 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진이를 지키고 싶었거든요. 정말요? 그럼 제가 직접 알아봐야겠네요. 최미라가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뭘 알아본다는 거야? 도준이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녀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회사 평판에도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런 소문이 퍼지면요. 최미라는 나를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이미지를 걸고 말이에요. 그녀가 나간 뒤 나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최미라가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하면 윤서진 씨와 하진이에게 피해가 갈 것 같았습니다. 특히 하진이가 걱정되었어요. 아직 어린 나이인데 그런 소문에 휘말리면 얼마나 힘들까요? 나는 문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문수야, 급한 일이 생겼어.
최미라가 찾아온 일을 말했습니다. 형, 그 사람이 그런 식으로 나올 줄은 몰랐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단 서진 씨에게 상황을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문수의 조언이었습니다. 나는 고민했어요. 윤서진 씨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며칠 뒤 나는 다시 재활원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정직하게 말하기로 했어요. 서진 씨, 저와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무슨 일이세요? 윤서진 씨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재활원 뒤편 벤치에 앉았어요. 바다가 보이는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후원자가 아니에요. 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 네. 저는 이도환입니다. 도준이 아버지예요. 윤서진 씨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서진 씨, 저는 하진이가 도준이 아들이라는 걸 아시고 오신 거죠? 윤서진 씨가 내 말을 끊었습니다. 아, 네. 나는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그래서 뭘 원하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원하는 건 없어요. 다만, 나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뭘 원하는지 내 자신도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도준이가 살아있을 때 왜 연락 안 하셨어요? 윤서진 씨가 물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도준이가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지 않았다고 하시지만 정말 몰랐을까요? 그녀의 질문이 날카로웠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실은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었을지도 모르거든요. 하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넘어갔던 것 같아요. 서진 씨,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 와서 사과한다고 뭐가 달라져요? 윤서진 씨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어요. 도준이가 얼마나 고민했는지 아세요?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싶어 했지만 거절당할까봐 무서워했어요. 그녀의 말이 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하진이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온 거예요. 뭘 하시려고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뭔가 해야 할 것 같아서. 윤서진 씨는 잠시 말없이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어요. 사장님, 저희는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요. 그녀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하진이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요. 그건 알아요. 그럼 그냥 그대로 두시면 안 될까요? 윤서진 씨의 부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갑자기 나타난 할아버지보다 지금의 평온함이 더 소중해요. 그녀의 말이 차가웠지만 이해했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나는 최미라에게 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서진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런 일이 서진 씨가 원하지 않으시면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어떻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진이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할게요. 나는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윤서진 씨의 차가운 시선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그녀가 나를 원망하는 것도 당연했어요. 내가 아들에게 더 관심을 가졌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테니까요. 며칠 후 최미라가 다시 연락했습니다. 아버지, 확인됐어요. 뭐가? 도준이 아이가 정말 있더라고요. 윤아진이라고. 최미라의 목소리에는 승리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래서 어쩌려고? 법적 절차를 밟으려고요. 무슨 절차? DNA 검사부터 시작해서 상속 관련 소송까지. 나는 화가 났습니다. 미라 씨, 그럴 필요 없어. 왜요? 제 권리인데. 도준이가 남긴 재산은 이미 정리 끝났다고 했잖아. 하지만 회사 지분은 다르잖아요. 최미라가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내 회사 지분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건 상속 대상이 아니야. 그건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죠. 최미라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언론에 알려지면 회사 이미지도 타격이 클 거예요. 그녀가 계속 협박했습니다. 미라 씨, 그만해. 아버지가 그 여자와 아이를 인정하시면 조용히 넘어갈게요. 인정하라는 게 무슨 뜻이야? 법적으로 손자로 인정하고 적절한 보상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최미라의 요구였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었어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진이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했어요. 최미라가 학부모들 사이에 소문을 퍼뜨린 것 같았습니다. 윤서진 씨가 나에게 전화했어요. 사장님, 하진이가 학교에서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이들이 하진이를 아빠 없는 아이라고 놀린대요. 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일부 학부모들이 하진이를 이상하게 쳐다본다고 해요. 서진 씨, 사장님, 정말로 저희를 도와주실 수 있어요? 윤서진 씨가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당연히 도와드릴게요. 어떻게요? 방법을 찾아볼게요. 나는 문수에게 상담을 받았습니다. 형, 이런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공개적으로 하진이를 손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문수의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면 더 시끄러워지지 않을까? 지금도 이미 시끄러운데요. 차라리 당당하게 나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문수의 말에 일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진 씨가 원할까? 직접 물어보세요. 나는 윤서진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하진이도 함께였어요.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 앉았습니다. 하진아, 학교에서 많이 힘들었지? 내가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도와줄게. 할아버지요. 하진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아버지야. 그럼 정말 할아버지세요?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 할아버지야. 나는 하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아이가 처음으로 웃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서진 씨, 제가 공식적으로 하진이를 손자로 인정하려고 해요. 내가 윤서진 씨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더 관심을 받게 될 텐데요. 처음에는 그럴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윤서진 씨가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제가 책임질게요. 나는 약속했습니다. 며칠 후 우리 회사 창립 기념식이 있었어요. 매년 열리는 행사였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지역 인사들과 언론도 많이 참석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발표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기념식 당일 아침, 나는 윤서진 씨와 하진이를 만났습니다. 정말 괜찮으실까요? 윤서진 씨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하진이는 새 옷을 입고 있었어요. 내가 사준 정장이었습니다. 아이가 어른스럽게 보였어요. 할아버지, 저 떨려요. 하진이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할아버지가 옆에 있을게. 나는 그날 아침 거울 앞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어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것 같았거든요. 체면과 평판을 중시하며 살아온 내가 이제는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말할 때였습니다. 박문수가 아침 일찍 전화했어요. 형, 준비는 다 되셨어요? 응, 결심했어.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고마워, 문수야. 내가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천만에요. 오늘 잘 하실 거예요. 재활원에서도 응원 메시지가 왔어요. 윤서진 씨의 동료들이 하진이를 위해 작은 선물도 준비해 주었습니다. 하진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우리도 기뻐요. 한 선생님이 말했어요. 좋은 할아버지를 만나서 다행이에요. 그 말에 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정말 좋은 할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요?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하진이는 아침에 특별히 할아버지에게 편지를 써왔어요. 할아버지, 이거 드려요. 작은 손으로 쓴 편지였습니다. 할아버지께, 저는 할아버지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오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를 소개해 주신다고 하니까 떨리지만 기대돼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하진이가. 나는 그 편지를 읽고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 순수한 아이를 위해서라도 용기를 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념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직원들, 협력업체 관계자들, 지역 인사들, 최미라도 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를 보며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대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기념식이 시작되고 여러 순서가 지나갔습니다. 회사 성과 발표, 우수 직원 시상식, 협력업체 감사패 전달. 마지막에 내가 인사말을 할 차례였어요. 나는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니 긴장되었어요. 하지만 하진이와 윤서진 씨를 보니 용기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인사로 시작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여러분 덕분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오늘 저는 회사 이야기가 아닌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어요. 저는 평생 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러다 보니 정작 소중한 것들을 놓쳤습니다. 최미라가 긴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제 아들 도준이가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회장의 숙연한 분위기가 흘렀어요. 그런데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제게 손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윤하진이라는 10살 남자아이입니다. 하진이가 내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어머니는 윤서진 씨입니다. 나는 윤서진 씨를 가리켰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어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윤하진을 제 손자로 인정합니다. 회장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윤서진 씨를 제 며느리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최미라가 얼굴을 붉혔어요.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나는 계속 말했습니다. 가족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하진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체면과 성공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내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것이 진짜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어요. 윤하진, 할아버지가 늦었지만 이제부터 정말 잘해줄게. 나는 하진이를 불렀습니다. 아이가 단상으로 올라왔어요. 할아버지, 고마워요. 하진이가 내게 안겼습니다. 회장의 따뜻한 박수가 울렸어요. 최미라만 홀로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가족을 따뜻하게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나는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기립 박수를 쳤어요. 진심 어린 박수 소리가 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기념식이 끝난 후 최미라가 나에게 다가왔어요. 아버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그녀가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가 안 되는데? 제 권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라 씨, 너는 이미 도준이와 이혼했어. 하지만, 그리고 도준이가 남긴 재산은 이미 정리됐다고 했잖아.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 가족에게 피해 주지 마. 최미라는 할 말을 잃은 듯 서 있었어요. 그리고는 그냥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며칠 후 지역 신문에 작은 기사가 났어요. 지역 기업인 뒤늦게 손자 인정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나쁘지 않은 내용이었어요. 오히려 따뜻한 가족 이야기로 소개되었습니다. 학교에서도 하진이에 대한 시선이 달라졌어요. 아이들이 더 이상 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관심을 보이며 친하게 지내려고 했어요. 할아버지 회사가 정말 큰 회사라면서요. 하진이 친구가 물어봤다고 해요. 응, 우리 할아버지 정말 대단해. 하진이가 자랑스럽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윤서진 씨도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아니 아버님. 그녀가 나를 아버님이라고 불렀어요. 왜 갑자기 그래요? 이제 정말 가족이잖아요. 윤서진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았거든요. 하진이는 주말마다 내 집에 놀러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친해졌어요. 할아버지, 이 사진 속 사람이 우리 아빠예요. 하진이가 도준이 사진을 보며 물었습니다. 그래, 내 아빠야. 아빠를 닮았어요. 많이 닮았어. 특히 웃는 모습이. 하진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 도준이를 닮은 웃음이었습니다. 나는 하진이에게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도준이가 어릴 때 어떤 아이였는지, 무엇을 좋아했는지. 하진이는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아빠가 저를 사랑했을까요? 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당연히 사랑했을 거야. 너를 많이 기다렸을 거야. 정말요? 정말이야. 할아버지가 보장할게. 하진이가 내 품에 안겼습니다. 나는 그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내가 놓쳤던 소중한 시간들을 되찾은 기분이었거든요. 윤서진 씨와도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편하게 대화할 수 있었어요. 아버님, 도준이가 어떤 사람이었나요? 어느 날 윤서진 씨가 물었습니다. 착한 아이였어. 너무 착해서 걱정될 정도로. 맞아요. 저에게도 그랬어요. 윤서진 씨가 도준이를 그리워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서진아, 고생 많았지? 내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하진이가 있어서 힘이 났어요. 이제는 내가 도와줄게. 고마워요, 아버님. 윤서진 씨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있었어요. 나는 재활원에 정기 후원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새로운 장비도 기부했어요. 윤서진 씨가 일하는 곳이니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진이도 자주 재활원에 와서 다른 아이들과 놀았어요. 처음에는 낯설어했지만 금세 친해졌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나중에 엄마처럼 아픈 아이들 도와주고 싶어요. 하진이가 말했습니다. 정말? 그럼 열심히 공부해야겠네. 네. 할아버지. 아이의 꿈이 생긴 것 같아 기뻤어요. 가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가족 여행을 떠났어요. 도준이가 좋아했던 바닷가로 갔습니다. 윤서진 씨와 하진이, 그리고 나, 세 사람이 함께 걸었어요. 할아버지, 바다가 정말 예뻐요. 하진이가 신나서 뛰어다녔습니다. 파도가 발을 적시며 밀려왔어요. 도준아, 봐. 내 아들이 이렇게 잘 자랐어. 나는 마음속으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바닷바람이 내 뺨을 스치며 지나갔어요. 마치 도준이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에는 바닷가 식당에서 식사를 했어요. 하진이가 회를 처음 먹어보며 신기해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맛있어요. 그래. 할아버지도 어릴 때 처음 먹었을 때 신기했어.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도준이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하진이의 학교 이야기도 했습니다. 윤서진 씨는 재활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들려주었어요. 우리 이제 정말 가족 같네요. 윤서진 씨가 말했습니다. 원래부터 가족이었어. 내가 늦게 깨달은 거지.
나는 그렇게 대답했어요. 하진이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정말 행복해요. 나도 행복해. 하진아. 그날 밤 호텔에서 나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어요. 마음이 편안했거든요. 겨울이 왔습니다. 하진이는 이제 완전히 적응했어요. 학교에서도 인기가 많았고 성적도 좋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반에서 1등 했어요. 하진이가 성적표를 보여주며 자랑했어요. 우와, 정말 잘했네. 뭐 갖고 싶은 거 있어? 아니요. 할아버지랑 함께 있는 게 제일 좋아요. 하진이의 말에 나는 감동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순수했어요. 윤서진 씨는 재활원에서 승진했습니다. 팀장이 되었어요. 축하해, 서진아. 내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야. 내가 열심히 한 결과지. 윤서진 씨는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아이들을 정성으로 돌봤고 동료들에게도 인정받았습니다. 나는 그런 윤서진 씨가 자랑스러웠어요. 새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새해 첫날을 맞았어요. 나의 집에서 떡국을 끓여 먹었습니다. 할아버지, 올해는 뭘 하고 싶으세요? 하진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하진이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저도요. 하진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서진아, 너는? 내가 윤서진 씨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재활원 아이들을 더 잘 돌보고 싶어요. 좋은 목표네. 우리는 새해 계획을 세우며 이야기했어요. 하진이는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겠다고 했고, 윤서진 씨는 자격증을 하나 더 따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겠다고 다짐했어요. 시간이 흘러 하진이는 중학생이 되었어요. 키도 많이 자랐고 더욱 의젓해졌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제 어른 다 됐죠? 하진이가 농담을 했어요. 아직 멀었어. 천천히 자라. 하지만 저도 할아버지 도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회사 일이나 재활원 일이나. 하진이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착했어요. 어려서부터 남을 돕고 싶어 했습니다. 하진이는 고등학교를 거쳐 의대에 진학했어요. 어릴 때부터 품었던 꿈을 이뤘습니다. 재활의학과 의사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도왔어요. 그리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나에게는 증손자가 생겼어요. 도현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의 아이였습니다. 윤서진 씨는 재활원 원장이 되었고 여전히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있어요. 나는 이제 80이 넘었지만 행복합니다. 가족들이 모두 건강하고 잘 살고 있거든요. 며칠 전 도연이가 또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었어요. 이번에는 바닷가 그림이었습니다. 파도와 모래사장, 그리고 손을 잡고 걸어가는 네 사람. 증조 할아버지, 이거 우리 가족이에요. 도연이가 설명했어요. 정말 잘 그렸네. 바다가 예쁘다. 다음에 또 바다 가요. 그래. 날씨 좋을 때 가자. 나는 그 그림을 보며 생각했어요. 우리가 처음 그 바닷가 추모공원에서 만났던 날을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우연한 만남이
이렇게 큰 행복을 가져다 줄. 하진이의 여긴 우리 아빠가 누워있는 곳이에요라는 말이 내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그 한마디가 없었다면 나는 지금도 혼자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외롭고 쓸쓸한 노인으로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매일 아침 전화벨이 울려요. 할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어요? 하진이의 목소리입니다. 할아버지, 오늘 날씨 좋으니까 산책하세요. 윤서진 씨의 당부입니다. 증조 할아버지, 오늘 뭐 하세요? 도현이의 궁금함입니다. 이 모든 목소리들이 내 하루를 밝게 만들어 줍니다. 오늘도 창문을 열고 바닷바람을 느껴봅니다. 여전히 소금 냄새가 나고 국화향도 섞여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바람이 따뜻합니다. 가족의 사랑을 실어다 주는 바람이거든요. 여러분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소중한 사람이 있지는 않나요? 바쁘다는 핑계로 외면하고 있는 가족은 없나요? 일이 아무리 중요해도 사람이 더 소중합니다. 성공이 아무리 달콤해도 사랑이 더 달아요. 체면이 아무리 중요해도 진심이 더 값집니다. 나처럼 늦게 깨닫지 마시고 지금 당장 가까운 사람에게 마음을 전해보세요.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이 세 마디만 제대로 해도 인생이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에 있는 내 아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어요. 도준아, 고마워. 내가 남겨준 선물 덕분에 아빠가 정말 행복해.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되었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 하나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